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내용 가지고 공유해 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내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실적은 사실 이 컨센서스 부합할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시장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날 발표날 앞으로 플러스가 나올 거냐, 마이너스가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내용을 갖다 쭉 해석을 해보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실적이 QOQ 대비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블랙의 출시가 조금 생산 차질이 좀 있었잖아요. 좀 한 달 정도가 뒤로 밀렸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QOQ 성장률이 과거보다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조정의 현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새롭게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AI 관련된 부분들이 뭐 성장이 멈추니 아니면 뭐 수익성이 떨어지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투자 단계입니다. 각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제품을 가져가서 수익성을 갖다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해낼 때까지는 투자를 멈출 수가 없죠.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큰 손실이 발생된다는 사실도 대부분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예를 들면 미래 전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한다 그러면 멈춰버리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런 단계 가지고 멈추거나 이런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시장 상황을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면 국내 시장 상황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전장에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HBM 관련 쪽,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제가 어제 봤던 종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후장에 이렇게 쫙 끌어올려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장이 반응을 하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의 거에 5시 30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시 30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장도 확인할 수 있고 유럽장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 또 시간의 거래 내용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의 거래에서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미국장도 마이너스 지표를 보이고 있고 유럽에도 반도체 관련된 것 대부분 마이너스 지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좋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어제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뭐 틈새로 얘기 드리면 마녀공장도 어제 음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짓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장 끝나고 나면 한 5시 반 정도에 하는 일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 번 중복해서 확인하고 나의 판단을 갖다 좀 더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에선 주가가 눌리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달 정도 이연된 내용 때문에 QOQ 성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눌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 고점에 있고요. 단기 또 반등을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부분에서만큼 어떻겠습니까? 또 차익물이 나오는 것들은 뭐 세상 이치가 다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한번 정리해보면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현대차 그룹의 CEO 인버스데이 관련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현대차 관련, 자동차 관련된 거 우리나라에서는 요 한 5종목만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묵직할 수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생각했던 내용도 어제 체크해 보니까요. 첫 번째가 주주 환원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자율주행하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 차종 확대. EV 차종도 당연히 확대되고 생산량을 늘리겠다. 판매량을 전체 36% 이상 가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어떤 종목들, 어떤 분야가 또 성장을 하거나 크게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 기아 이것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차이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당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자금을 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발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종목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보통 보면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를 좀 보통 보게 되면 저는 어떤 종목이 더 앞으로 서로 같이 우상방으로 흐름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종목이 좀 탄력성이 지금 더 좋을까? 항상 보면 저는 기아의 탄력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일단 현대차보단 반값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주가가 좀 나중에 후발로 움직이는 성향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기아 쪽 관련된 그 주식으로 보통주를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기아가 좋을 것 같고 주주 환원책으로 다 밸류업이나 이런 내용을 한다 그러면 현대차 우선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밸류업 프로그램 보면 어쨌든 자사주 매입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주가 좀 별로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그쪽 관련돼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좀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이고 앞으로 3년간 4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나머지 건 실적이고요. 근데 ROE를 갖다가 11에서 12%를 갖다가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첫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면 항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노조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죠? 예. 야, 이걸 하겠다는 소리구나.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 오토해보 이렇게 연동돼서 생각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내용들도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지금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다 크게 보면 좀 축소가 되는 내용들이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거는 별로 없어요. 하방으로 내려왔다 8월 5일 이후로 V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베스트 데이에서 내용이 좀 좋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하방으로 내리진 않고 그냥 적정하게 자리를 유지해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력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죽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이미 우리가 조정받은 거에 50% 이상 이 구간에서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죠. 이거 투자해가지고 수익성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 보면 이게 기아차보다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게 자동차 관련된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까?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서 현대기아가 대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체크할 때는 어느 게 더 탄력성이 더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겠죠. 그렇다고 지금 보유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여기 윗단까지는 우리가 한번 홀딩하면서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드리블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만의 전략이라든지 익절 라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 굳이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21 이동평균선이 윗단으로 올라오는 구간까지만 여기 21 이동평 이렇게 선에서 이 구간까지가 아마 일봉상으로는 제일 고점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차주 시도 있고 자동차 세일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타날 때 12월 달 정도 가면서 조금 주가가 좀 약간 비리비리해질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앞으로도 성장성 길게 보는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 보면 당연히 성장성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밸류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냐? 사실은 내용들은 별로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기아를 매수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보시면 충분히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균등하게 정책을 펼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반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빈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주가가 훨씬 업사이드 탄력성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어떤 분께 댓글로 기아 좀 어때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이 자리에서 앉으면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이런 것들이기도 해요. 자, 222등평균 하단에 존재하는 구간에 들어섰는데, 그리고 최근에 수정을 받았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든 어쨌든 투자 관점이든 접근해서 뭐 겁나서 못 산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어떤 주식도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훨씬 많은 관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아차 주가는 업사이드 탄력성이 훨씬 더 높다. 하방보다는 상방 여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굳이 자동차 쪽 관련돼서 내가 매수를 좀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기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는 사실 뭐 아무 때나 매수하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그런 것들. 어쨌든 둘 중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기아를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현대 오토앱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관련된 포지션을 갖다가 현대 기아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자율주행하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거 두 개 다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디다? 현대 오토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성장성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현대 오토웨버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공장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돼? 아무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앞으로 인력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문제 때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ROE 유지하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로 가야 되는 것들,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오토웨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도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하면서 2027년부터는 글로벌화 시켜나가는 것들도 생각을 하겠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화 솔루션으로 가는 쪽이 훨씬 현대차 쪽에서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동화 솔루션을 갖다 계속 생각을 해 나가는 것들은 이게 사실은 그렇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돼 버리면 자동차의 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 현대차 기아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이 또 하나의 사업 모멘텀이 되는데 거기에 또 관련된 게 현대 오토에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점을 보다 보니까 제가 쭉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야, 현대 오토에버가 앞으로 성장성은 멈추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뭐 우리 앞으로 뭐 10년간의 사업 계획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수주 꾸준히 받아내면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꾸준히 진행돼 가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들어서 단 한 번도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야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으니까 공략해 볼 만하다. 라고 해서 홀드 이야기 드렸고 계속해서 한번 저 하반기까지 일단 올해는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일단 여고점까지만 보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기본적인 주가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만 일단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이 윗단 같은 경우는 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앞으로 뭐 수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거기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 정도씩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서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222동 평선 하단으로 한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야, 이거는 매수 포인트로 가는 것들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조금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요. 쌀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항상 언제든지 위로 튈 가능성이 있고 항상 이슈도 상당히 많죠. 특히 뭐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올라갈 때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홀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한 10% 정도 수익 난 것 같은데 이 정도 갖고는 우리가 양이 안 차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보다 내려가봤자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이제 라인이 221 라인이거든요. 자, 그리고 3분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협상이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자율주행 관련된 거 우리가 진행되는 자동차들도 이제 또 하반기부터 신차 출시 나오는 것들 생각해 보면 좀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하이브리드카.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관련된 차종이 2배가 이상 늘어날 거다. 지금 아마 7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4종으로 늘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특수한 설계나 내용들이 더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세팅 부분이라서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라서 그런 관련돼서 또 혜택 보는 게 당연히 코리아 애프터 캐니스트 요거 부분이 상당히 또 관점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세방전지 정리하고 코리아 애프터로 좀 더 넘어갈게요라고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애프터 그 후로 한 10% 정도 더 상승을 했는데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코리아 FT를 또 오늘 저는 정리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세방전지 조금 늘리면 또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개 다 홀드하고 가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 뭐 수익 실현 일단 했었던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점을 또 다시 한번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리아 FT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었죠. 요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 눌림 들어왔을 때 다시 공략하겠다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방전지 정리하면서 저는 코리아 FT로 갈게요. 라고 했는데, 다른 그래도 전략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토탈은 한 35% 정도 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계속 홀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저는 수익 실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정도면 또 단기 고점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또 차익물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기다리는 구간은 저는 6천원대 여기 초반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또 포인트 기다리고 알람 걸어놓고 기다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빠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수급이 더 쏠려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수급이 쏠려 들어와서 높이 치게 되면 또 차익물도 세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오른 거는 기본적인 반등이고요. 마지막에 10% 정도 오른 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자, 그 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항상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부터 드리블을 한 단계요.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채널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수익률도 도달되면 정리하는 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 봤자 10%인데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뭐 아쉬워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이 종목 갖고는 저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다시 살 거예요. 네, 눌렸을 때.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1평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방전지죠. 이제 제가 코리아 FD 정리하고 나서 세방전지로 오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여기서는 이제 고점인데 단기 고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 구조면 어떻습니까? 예, 하방으로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가격이 있어요. 저는 9만 5천 원 여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람 걸어놓고 기다리는데 현금은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이브리드 카든 전기차든 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예, AGM 배터리를 갖다 사용하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자, 겨울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들이 대부분 배터리 교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겨울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항상 배터리 수요. 그런데 영업이익이나 수익 내용이 어때요? 예, 훨씬 더 이게 원래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완성차 업체한테 자동 배터리 공급할 때는 비싸게 공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회사가 수익성이 남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AS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교체 수요라고 표현하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마진을 내는 것들이죠. 벤츠나 BMW, 한국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가 납품을 하는 거, 이때 가격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다가
예를 들면 판매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 야, 이 타이어를 사용하니까 여기 똑같은 거 장착해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때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항상 모든 자동차다. 제가 아는 뭐 어떤 분께서도 포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수입을 해서 해요. 근데 그 포드 자동차를 갖다 판매 수익이 많이 남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이제 AS에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수익이 남는 거예요. AS 하면서. 그러니까 AS도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무상 AS에서는 돈이 남지 않고 유상 AS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코리아 FT 정리했으니까 이제 세방 또 들어가야죠. 이게 많이 늘릴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성수기 또 들어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또 하이브리드카 해가지고 뭐 세방전지 인기도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는 뭐 세방 이쪽 관련돼서 뭐 사실 사람들이 인기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그냥 대략 뭐 한 5만 원 선에서 움직여 떴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상당히 크게 관심을 좀 받는 내용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우선주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거는 이제 주주 환영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바는 단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포인트가 현대차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하면 현대오토에버이고요. 저는 그거는 지금 보유 중이고요. 세방전지하고 코리아 FD는 하이브리드카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둘 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앞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번외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품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다른 또 자동차 관련 테마가 또 PBR도 있고 그래서 좀 낮은 구간에 매수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현대기아차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진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판매량을 갖다 100만 대도 늘릴 거야 라고 한다고 그래서 부품업체가 바로 수혜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돼요? 하이브리드카 생산량은 늘리면 늘릴수록 판매가 더 늘어나는 걸 바로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 두 회사, 세방전지와 코리아 FT를 봐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CEO 인베스트데이 현대차그룹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본 포인트는 정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쭉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나면 야 여기서 핵심이 관련된 종목으로 또 우리가 연상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과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